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통제선이란 굴레에 묶여 오갈 때마다 군부대의 통제를 받은 철원군 마현리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지역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13초소를 이전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 마을 마현리로 가는 13초소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난 60년 이상 군부대 통제 없이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현리 주민들은 13초소 철거투쟁위를 만드는 등 군부대의 지나친 통제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현 주민을 괴롭히는 13초소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초소 이전 문제를 놓고 군부대와 마현리 주민들이 줄다리기 하기를 여러 차례. 군부대는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 통제와 월북 차단 방지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는 초소를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고 그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13초소는 사라집니다. 다만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철원군이 13초소를 대체할 10km 길이 안전울타리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마현리 주민들은 안전울타리가 설치되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조사관들이 계속 이직에 와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이 안 되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어떤 부분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를 쫓아다니면서 또 계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60년 만에 군부대 통제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도 다른 이유로 이전을 안 할까 봐 저희 동네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권익위까지도 같이 조정서에 합의를 했으니까 권익위 조정으로 13초소 이전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토지주 비동의에 따른 안전울타리 설치구역 변경과 13초소 이전 시기 등 세부 절차 합의를 거친 완전한 이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강원도와 다른 시군으로 오가는 시외버스의 운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규제도 차츰 풀리고 있는데 왜인지 버스 노선은 아직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춘천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 세종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그 본가에 가가지고 이제 설 맞이하려고 세종시에서 춘천으로 바로 오는 건 없고요. 네, 그 춘천에서 세종 가는 거는 한 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와 포항으로 가는 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로 가는 시외버스의 장거리 노선 운행 횟수는 하루 평균 4번, 하루 8번까지 운행되던 노선들입니다. 인근 군으로 이동하는 단거리 시외버스 운행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외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대폭 줄인 게 3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 회사의 경우 18개 노선이 휴업에 들어갔고 23개 노선은 운행 횟수를 줄였습니다. 네, 운행하는 버스보다 멈춰있는 버스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3년 동안 운행을 멈춘 버스만 60대입니다. 최근 강원도 겨울 축제들이 열리고 명절까지 겹치면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은 예매하는 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먼저 자리 있는지 보고 예매한 다음에 움직이는 건 편히. 네, 그냥 약속도 안 잡고. 버스 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공항버스를 포함해 일부 노선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객 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시 수도권으로 가는 거는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더군다나 이제 시골 쪽으로다가 농어촌 쪽으로다가 운행하는 차들은 아직 회복세가 더뎌가지고 지금 많이 감회감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운송 손실액의 50%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버스업체 6곳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110억입니다. 일상은 차츰 회복되고 있지만 시민의 발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똑같은 시장 안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점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강릉시가 이 구간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모처럼 붐비는 주문진 종합시장. 10% 할인받아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을 삽니다.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예. 마트보다 시장이 더 좋죠. 온누리 상품권 주니까. 예. 앞으로 자주 이용할게요. 이 점포를 포함해 주문진 종합시장의 57개 점포는 얼마 전까지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손님을 받을 수 없었고 노후시설물 보수 등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강릉시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릉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편입했습니다. 20% 정도는 상품권을 가지고 오시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성남시장은 전통시장 인정 범위 확대 사업을 이제 막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엔 다 같은 시장이지만 법적 시장 구역은 여기까지만. 길 하나 차이로 이쪽은 전통시장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문진 종합시장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주문진 수산시장과 건어물 시장 그리고 성남시장의 전통시장 인정구역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비가림 천막이나 화재 알림 시설 등 행정 지원을 포함해 야시장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범위도 넓어집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 관광객 유치를 통한 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구역을 점진적으로 늘려 상인들은 젊은 층의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한 콘텐츠 개발도 주문했습니다. 관광객이요 바닷가 쪽에 상당히 많이 와요. 근데 요걸요 한 거리가 5분 거리인데 요걸 흡수했으면 좋겠는데 흡수할 방법을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사업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춘천시가 인구를 늘려 분권법상 특례를 받겠다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원주시도 이 특례를 받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원주시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분권법이 정한 특례 기준에 따르면 원주는 땅이 모자라고 춘천은 인구가 모자랍니다. 춘천은 인구를 10,000명가량 늘리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훨씬 많은 원주는 부족한 면적 탓에 발목이 잡힌 상황. 그런데 방법이 생겼습니다. 송기영 국회의원이 기존 30만 명 이상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라는 특례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면적 기준을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3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 개정안 법이 현실적으로 아무 도시도 적용이 안 되게 되니까 개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특례시가 되면 행정사무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각종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했던 택지 개발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허가를 비롯해 행정과 재정, 인사권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원주를 포함해 충남 아산, 경북 구미 등 4개 시군이 특례 대상이 됩니다. 원주시는 사실 지난해부터 구미와 진주,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개정에 맞춰 특례를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왔고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10월에 유사한 다른 지자체 4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제 법률 개정을 위한 어떤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국회도 찾아가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례는 조건을 갖추면 별도의 지정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원주는 법률 개정을 통해 춘천은 인구 증가를 통해 모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영동 지역 핵심 공약인 강릉 제2청사 설치가 본격화됐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릉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강릉에 제2청사를 만들어 오는 7월 1일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 제2청사에 어떤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갈 것인지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물 신축이 어렵다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서둘러 제2청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도세 1조 원 시대를 연뒤 6년 만에 2배의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도세는 2조 337억 원으로 취득세 7,288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78억 원, 지방교육세 1,910억 원 등입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금리 인상 속에서도 강원도의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가 늘어나고 지난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4.3%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금융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 강릉본부는 강원 지역 금융 포용 특징 보고서에서 은행 점포수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중소기업 여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도 지역 중에서 경기와 충남,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금융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영동, 패광 지역은 금융 소외가 적게 나타났지만 접경 지역과 영서 내륙 지역은 점포수와 여수신 지수가 낮은 등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춘천시 보건소 직원의 사무실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춘천시 보건소 직원의 사무공간과 해당 직원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조출생률은 4.7명으로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지난 2018년 같은 시기 5.4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혼인 건수도 1,283건으로 2018년 대비 10%가량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인구 대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5%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다섯째 주부터 21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0.49% 떨어진 것과 비교해 세종,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대상에 전국 14개 지역이 선정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삼척시와 횡성군이 뽑혔습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횡성군에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매력 살림 공연을 개최하고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유휴공간 등을 문화활동을 위해 재탄생시키는 것을 지원하며 삼척시에는 국립예술단 공연 등 문화공연 개최를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강원 지역에 1,485억 원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설 명절 강원 지역에 순발행된 화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 2021년보다는 165억 원이 많습니다. 새로 발행한 화폐 82%는 5만 원권이고 모두 1,254억 원 규모입니다. 새로 발행된 화폐는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춘천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 춘천역과 강촌역 등 철도역 4곳에 고향사랑 기부제 포스터를 설치하고 답례품 목록을 포함한 전단지를 비치합니다. 또 내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과 지역 농산물 할인 행사가 열리는 춘천 지역 먹거리 직매장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답례품 26개 품목을 전시합니다. 춘천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전옥스 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옥스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보다 여효율이 12%가 높아 연간 난방비를 최대 13만 원 전감할 수 있고 연간 0.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2억 원을 들여 1,90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일반 세대 최대 10만 원, 저소득층의 경우 6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춘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를 최대 4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예술인으로 춘천 소재 작업실과 연습실, 물품 장비 보관실, 소극장, 소규모 갤러리에 대한 임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춘천문화재단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척과 영월을 지나 충북 제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폐광 지역이 아닌 근대산업과 문화유산 지역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척 제천 120km 구간 가운데 미개통 구간인 영월 제천 29km 구간은 1조 4천억 원대 규모로 국토부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삼척 영월 구간은 이제서야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무역 경쟁력 확보와 강원도와 내륙권 통행 시간 단축,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이젠 폐광 지역 대신 근대산업과 문화유산 지역으로의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원력 증진 사업에 고성 공연진항과 양양 후진항, 강릉 안인진항, 삼척 대진항이 선정됐습니다. 고성 공연진항은 모두 204억 원을 들여 창업시설과 복합주거공간을 비롯한 공연진 해변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양양 후진항과 강릉 안인진항은 각각 100억 원을 들여 어촌 살기 사업과 어촌 활력 사업, 어촌 먹거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삼척 대진항은 49억 원을 투자해 어촌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